5장에는 상수와 기본 자료형인데 지난 시간에 여기 앞 내용은 좀 같이 보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C 언어가 제공하는 기본 자료형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이지만 한번 더 볼게요. 자, 일단 이제 자료형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은 언어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이제 그 데이터 타입 자료형을 알아야지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언어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런 이제 자료형을 내가 처음부터 모르더라도 그냥 변수 선언하고 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타입이 다 있어요. 자료형이 다 있지만 이걸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자료형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프로그래밍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게 C나 자바입니다. 언어마다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 자료형에서 뭐 이제 보면 뭐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숫자, 크게 이제 뭐 숫자 자료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나 문자열 자료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형이라고 해서 불리한 true false 값 쓰는. 그래서 이제 C 언어에서는 true를 0으로, false는 이제 true는 1로, false는 이제 0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 숫자, 문자열,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예, 값, 이제 참 거짓 설명하는 true false 값, 그 정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숫자를 표현을 할 때 이제 실수형이냐 정수형이냐 있는데, 이제 소수점까지 이제 그 표현이 돼야 된다 하면 이제 이것도 규칙이에요. 실수형 이런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 놓을 때, 자, 앞으로 이제 소수점 있는 실수 쓸 때는 이런 실수형을 써라라고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제 규칙을 그대로 익혀서 쓰는 거기 때문에 실수형 사용할 때는 플롯이나 더블이라는 자료형을 쓴다. 뭐 정수형 쓸 때는 뭐 숏이나 뭐 인티저나 뭐 롱 같은 그런 이제 자료형을 쓴다.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언어를 하나 배우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재 이제 앞에 부분에 이런 거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제 실수를 쓰냐 정수를 쓰냐 숫자 중에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를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같은 정수 같은 실수라도 뭐 우리 뭐 비유를 들면은 이제 뭐 접시, 이런 데가 작은 접시도 있고 큰 접시도 있죠. 큰 음식 잡을 때는 큰 접시 담고, 작은 어떤 이제 음식, 얼마 안 돼요 양이, 그러면 작은 접시에 담으면 되죠. 그런 것처럼 메모리 낭비를 막기 위해서 또 요것도 이제 여러 타입으로 이제 나눠 놓은 거예요. 실수 몇 가지, 정수 몇 가지, 그렇게 나눠 놓습니다. 차이는 뭐냐? 이런 이제 숫자를 표현을 할 때 그 메모리, 주기억 장치 메모리를 이제 몇 바이트를 이용을 하느냐, 몇 바이트를 이용해서 그 숫자를 표현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메모리라는 게 주기억 장치는 한정된 어떤 이제 그 어떤 자원이죠. 컴퓨터 살 때 이제 그 메모리를 내가 앞으로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가격 대비 이제 성능으로 봤을 때 뭐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한 16기가 뭐 8기가 16기가 뭐 그 정도 요즘에 새로 구매할 때, 그죠? 기본 더 큰 거 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이제 최소치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욕심 있으신 분들은 뭐 64기가 막 이렇게 꽂아놓고 막 하시는, 되게 욕심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 메인보드나 본체 가격보다 더 비싼 뭐 그 비디오 카드죠. 그래픽 카드도 뭐 엄청나게 비싼 걸 또 이렇게 다시고 이제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요 메모리 쪽에서 이제 이걸 이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실수든 정수든 몇 가지 타입으로 더 나눠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거 많이 머리 아프다 하시면요, 많이 쓰이는 타입.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를 냉장고에 못 넣죠.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 냉장고에 뭐 강아지나 아니 당연히 이제 이 냉장고는 전원이 안 들어가 있는 냉장고 그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강아지나 고양이는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내가 변수 쓸 때 큰 타입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 메모리가 낭비돼서 그렇지 실제 이제 프로그램상에서는 오류는 안 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잘 모른다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많이 좀 큰 타입을 자료형으로 지정해 놓고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내가 이제 프로그램 실력이 이제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이제 최적화를 시키거든요. 예. 어, 최소한의 자원을 써서 이제 최고의 어떤 속도가 빠르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면 그걸 이제 코드를 다시 정리를 합니다. 예.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인 것까지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간단하게 뭐 여기 설명이 정수를 저장할 건데 크기는 4바이트라고 하랍니다. 자, 사실은 이것도 처음부터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이제 교재에 보니까 1바이트 자료형이 있고 2바이트 자료형이 있고 3바이트 자료형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자료형이 있더라 이제 알아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 이 자료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이름 정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영문자, 대부사 문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 그 다음에 밑줄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변수명으로 이제 쓸 수가 있고, 숫자는 변수명의 첫 번째 위치에 올 수 없고, 그죠? 이제 첫 번째만 안 하면 된다. 겁니다. 숫자는. 그래서 이제 특수 문자 같은 경우는 밑줄 외에는 쓸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변수 선언하실 때 내가 이제 정수형 변수 선언할 수도 있고, 실수형 변수 선언할 수도 있고, 또 불리언 타입의 또 변수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불리언 타입에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타입이 있겠죠. 그런 이제 타입의 변수를 선언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한 다음에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데이터 타입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정수 타입이 캐릭터 라고 되어 있는 타입인데 요거는 이제 1바이트 그러니까 메모리 1바이트 8비트죠. 8비트 1바이트를 사용해서 이제 정수를 표현하는 자료형이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예외적으로 이제 이 캐릭터라고 하는 이제 이 타입은 글자 한자를 저장하는 그런 이제 용도로서도 쓰입니다. 예. 원래 이제 그 캐릭터 타입이라고 해서 문자형이라고 따로 이렇게 교재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교재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정수형 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설명하는 교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부적으로 정수값을 저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 이제 문자를 저장한다 했을 때도 문자 그 기호 자체 모양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은 모양 테이블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우리 학번처럼 1번 문자는 뭐 A다, 뭐 2번 문자는 뭐 B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매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문자의 번호, 학번처럼 번호를 이 타입의 캐릭터 타입이 이제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숫자로 이제 저장되는 거죠, 번호가. 그래서 이제 이 캐릭터도 내부적으로는 딱 들여다보면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글자의 번호지만 숫자네. 그래서 이제 캐릭터 타입으로. 자, 이렇게 이제 쓰는 것도 이제 정수형으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요 캐릭터보다 조금 더 큰 정수를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쇼트형을 쓰시면 되고요. 우리 예제에서 주로 많이 나왔던 요 인티저 타입은 4바이트 자료형이죠. 그래서 롱 타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4바이트라고 이제 롱 이런 자료의 크기는 사이즈 오브라고 하는 그 우리 예제 앞에서 했었습니다. 사이즈 오브라는 키워드 명령어가 있었죠. 함수가 있어서 그 사이즈 오브를 쓰면 요거 타입이 몇 바이트 크기의 자료형인지 타입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롱이라는 정수형이 있는데 롱 앞에 롱을 하나 더 붙여 가지고요. 여기 이제 8바이트 자료형이 있습니다. 자, 요런 이제 자료형이라든지 요 크기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따라서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거의 뭐 똑같거나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언어를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C만 하지만 또 다른 언어를 이제 배우시다 보면 어떤 부분에는 거의 똑같거나 비슷한데 또 어떤 부분은 또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롱롱까지 정수형이 있고 그다음 이제 실수형. 이 실수형은 플롯형과 더블형인데 플롯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4바이트 크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수형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도 전부 또 범위고,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8바이트를 가지고 이제 실수를 표현합니다. 당연히 더 큰 범위에 이제 전밀도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7승부터 1.7 곱하기 10의 308승까지는 그죠? 엄청나 큰 작거나 큰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더블보다 더 큰 타입도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 롱 더블이라는 타입도 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그런 이제 C의 표준에서는 자료형별 상대적 크기를 뭐 표준할 뿐, 구체적으로 크기까지 언급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또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 오브 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가 요 타입을 알겠어요. 요 타입을 알겠고 변수를 선언해서 그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요 변수의 타입은 몇 바이트 크기의 자료형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사이즈 오브라는 여기 이제 요 서울 안에다가 피연산자 값으로 이렇게 이제 변수 이름이라든지 값을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제 바이트 단위로 크기를 이렇게 리턴을 해줍니다. 결과값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 뭐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사이즈 오브 연산자, 피연산자라는 게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요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도 올 수 있고 상수도 올 수 있고 변하지 않는 상수도 올 수 있고 이제 자료형의 이름이라는 게 변수명이죠. 변수 변수가 있으니까 얘는 자료형의 이름이라는 게 요 키워드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 타입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 요런 것들을 이제 사이즈 오브에 매개 변수 값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얘죠. 그래서 이제 사이즈 오브 사용해서 ch라는 변수의 크기가 자료형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캐릭터 타입이니까 뭐 1, 뭐 이제 사이즈 오브에서 iNum 하면 iNum 변수의 자료형의 크기죠. 인티저 타입이니까 4. 그리고 더블 dnum이라는 변수는 더블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 오브 해서 크기를 보면 8이 나옵니다. 이 dnum의 자료형 더블 타입의 메모리 크기가 8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위에 있는 자료형을요, 이렇게 캐릭터, 인티저, 롱 하면 1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롱 넣으면 8바이트, 플롭과 더블을 이렇게 넣으면 4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이제 자료형의 이제 크기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사이즈 오브라는 키워드 사용해서 자 이렇게 이제 자료형의 크기를 바이트 크기죠, 이들은 크기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정수값을 이용을 할 때 주로 이제 인티저 int라는 4바이트 정수 자료형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C 언어의 여기 지금 이제 또 특징으로 CPU,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 우리말로 하면 CPU가 연산하기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의 크기는 뭐다? 인티저형 크기다. 그래서 뭐 사람으로 치면 사람 뇌에 해당하는 게 이제 CPU죠. 사람 머리에 해당하는 게 이제 CPU입니다. 얘가 이제 계산할 때 제일 편하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그 자료의 크기는요, 인티저형 자료의 크기가 제일 적합하다. 그러니까 얘가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티저형으로 이제 계산하는 게 제일 적합하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그 뭐 요 자료형에 보시면 여기 캐릭터형이나 쇼트형처럼 1바이트나 2바이트 자료형이 있어요. 그럼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느냐. 그래서 요거는 이제 C 언어 내부적으로 캐릭터형이나 쇼트형으로 어떤 연산을 할 때는 이걸 이제 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형 변환. 데이터 탑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 캐릭터나 이제 쇼트 타입이 어떤 이제 연산자와 함께 이제 어떤 연산 계산이 된다 하면 그 계산할 때는 캐릭터든
타입이든 인티저형으로 바꿔서 그 이제 바꾼 다음에 이제 연산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하는데 제가 이제 C 만드는 사람이에요. 에이 뭐 제일 효율적이든 덜 효율적이든 그냥 원래 타입으로 그냥 계산하기로 하자 하면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배우셔야 되는데 이제 C원에서는 이제 뭐 내부적으로 이제 그 처리할 때 속도가 빠르다고 하니까 캐릭터든 쇼트든 이 인테리어용으로 일단 한번 자료형을 변환을 해서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예, 내부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연산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산을 수반하지 않는다는요. 여러분들 앞에서 연산자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산술 연산자 같은 거 있죠.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그 산술 연산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연산자 종류에는 뭐 산술 연산자도 있고 관계 연산자, 비교 연산자 그죠? 크다 작다 다르다 이런 것도 있고 and or not 뭐 이런 이제 논리 연산자, 뭐 비트 연산자 다양하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값들, 다이빙 이제 값들이 어떤 연산자와 함께 사용해서 어떤 이제 어떤 이제 계산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냥 이 타입으로 그냥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산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이제 많은 수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된다 할 때는 그냥 캐릭터 타입이나 뭐 쇼트 타입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얘를 어떤 연산자와 함께 뭔가 계산 처리를 할 때는 사실 이제 얘네들이 인티저 타입으로 바뀌어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얘네들은 캐릭터나 인티저 쇼트지만 계산 결과는 인티저로 나오기 때문에 인티저 타입의 변수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원본은 캐릭터나 쇼트 타입이라도 이 계산할 때는 이게 인티저 타입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계산한 결과값을 저장하는 변수는 인티저 타입으로 이제 설정해서 저장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옆에 이제 설명에 연산 결과 크기가 4바이트인 경우 4바이트인 이유는 피연산자가 4바이트 데이터로 이제 행변한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설명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사이즈 오버 사용해서 결과 그 전에 이제 보셨던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제 지난 시간에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캐릭터나 이제 쇼 타임 이렇게 이제 변수 선언 해놓고요. 초기값을 주고 그래서 여기서 뭐 캐릭터 타입이 사이즈 오버 했을 때 몇 바이트 크기냐, 뭐 쇼트 타입이 몇 바이트 크기냐, 뭐 1바이트, 2바이트 크기다. 근데 밑에 이제 num1 변수, num2 변수는 캐릭터 타입 변수 이제 값이지만 이걸 이제 the same이라고 하는 이 산술 연산할 때는 이게 이제 인티저 타입, 4바이트 인티저 타입으로 바뀌어서 이제 the same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즈 오브를 돌렸을 때 사이즈 오브를 해서 크기를 측정했을 때 이거는 이제 인티저 타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성변환이 됐기 때문에 4바이트라고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수식이 있는데 이 수식은 일단 결과는 얘가 이제 계산할 때는 인티저로 바뀌는데 이 인티저 값을 요 리절트 1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요 리절트라고 하는 이제 여기 캐릭터 타입, 쇼트 타입, 리절트 1과 2가 있죠. 이럴 때 이제 여기 이제 형 변환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료가 이제 자료형이 여러 자료형이 있고요. 큰 값을 표현할 수 있는 큰 자료형이라고 하면 큰 값을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을 얘기합니다. 작은 자료형에서 큰 자료형으로 이동할 때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데 보통 이제 큰 자료형에서 작은 자료형으로 이동할 때 그 데이터가 이제 손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뭐 수박을 하나 샀는데 제가 이제 도시락 통에다가 수박을 담아야 되는데 도시락 통은 한 요만해요. 다 못 담죠. 그러면 이제 수박을 이렇게 잘라서요. 딱 맛있는 부분만 알맹이만 이렇게 해서 알맹이 제일 맛있는 부분만 도시락 통에 이렇게 딱 담아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박 한 통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건데 도시락 통 다 못 담아요. 요만한 요 도시락 통에 이제 다 못 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실제 이제 원본 수박을 그대로 이렇게 내가 통에 담아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큰 자료형에 담긴 데이터를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작은 자료형에다가 담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강제 형변환이라는 그런 이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이게 자동 형변환이 된다, 그다음에 강제 형변환이 된다, 뭐 이런 이제 문법적인 거를 알고 있어야지만, 특히 이제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동 형변환은 따로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딩 할 때 따로 다른 명령어를 추가한다든지 안 하셔도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큰 자료형에서 작은 자료형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넘어가는 경우에는요, 이 데이터가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강제 형변환하는 연산자를 이제 붙여서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좀 이제 그런 좀 설명까지 좀 드렸고요. 뒤에 또 그런 예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뭐 나오면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수 자료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정수 쪽 이제 보셨고, 실수형은 플롯 주로 이제 쓰는 게 이제 플롯이나 더블 형을 쓰죠. 당연히 이제 이 실수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요, 정수형보다 더 큽니다. 예. 그래서 그 이런 질문을 해요. 정수형의 롱형은 4바이트죠. 네, 롱형이 4바이트입니다. 그 4바이트 크기인 정수형 롱이 큽니까? 이 플롯, 플롯 같은 경우에 이것도 4바이트죠. 플롯이 큽니까? 라고 하는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이 그 정수형 이제 롱이나 이제 그 이 플롯이나 이제 크기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그 정수에는 인티저가 이제 4바이트고 롱은 8바이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봤을 때 인티저하고 먼저 비교하면 이 플롯이 이 바이트 수는 4바이트지만 더 큰 이제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범위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수형의 롱은 8바이트죠. 정수형의 롱은 8바이트고 이 플롯은 4바이트 자료형인데, 그러면 이제 얘는 그러면 자료형이 어디에 더 크느냐? 롱의 정수 값을 표현하는 롱이 8바이트를 쓰지만, 사실 이제 이 플롯 자료형보다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요, 플롯이 더 큽니다. 롱이 더 작아요. 그래서 요 값은 앞에서 요거 보시면 돼요. 롱이 여기 제가 이게 롱롱 C에서는 롱롱이고 자바에서는 그냥 롱이 8바이트인데 좀 헷갈렸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값의 이제 이렇게 범위고, 그래서 이제 이 플롯이 이제 4바이트지만 여기 보시면 뭐 정수 4바이트 자료형이 인티저인데, 얘는 마이너스 21억부터 21억 사이의 값을 표현할 수 있지만 얘는 더 크죠. 지금 이제 뒤에 공이 엄청나게 붙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지금 양수만 보셔도 10의 38성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자리밖에 표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의 38성까지 양수가 표현했으니까 엄청나게 더 크죠. 같은 바이트 수라도. 그리고 이제 롱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롱롱 같은 경우는 8바이트인데 요 자릿수를 일단 볼게요. 자, 플러스 쪽에 그래서 하나, 둘, 셋 여기까지 9개잖아요, 그죠? 10, 11, 12, 13, 14, 15, 16, 17, 19 그래서 이제 요 전체 자리가 19자리인데, 여기 보시면 플롯에 그 양수 표현할 때 보시면 10의 38선까지니까 뒤에 공이 30개 넘게 이렇게 붙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릿수로 따졌을 때는 얘가 플롯이 4바이트지만 8바이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값보다 더 큰 값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실수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수를 표현하는 방식과
요 실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다르다 그랬죠.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형의 크기는요, 요거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예, 캐릭터보다는 쇼트, 쇼트보다는 인티저, 뭐 롱보다는 뭐 롱롱, 뭐 그리고 뭐 플롯보다는 뭐 더블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순서대로 이렇게 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제 실수에서는 이제 플롯과 더블, 플롯은 예, 여기 보시면 이제 4바이트, 더블은 이제 8바이트, 롱 더블은 이제 12바이트를 이제 쓴다라고 해놓고요. 예, 그래서 이제 틀리지 않는 예,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소수점, 그죠? 소수점 이하 이제 정밀도 6자리, 15자리, 18까지 이렇게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이제 실수를 가지고 연산을 해야 될 때 또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소스인데 요 소스에서 뭐 데이터 타입 외에는요, 예, 그게 뭐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더블 타입 이제 8바이트 이제 실수형 쓰는 거죠. 실수형 써서 이렇게 이제 값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스캔F 할 때 이 숫자를 이제 실수 더블 타입으로 이제 입력받기 위해서 여기 이제 LF라고 썼죠. 예, LF 서식 문자, 포맷 문자를 LF라고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수를 프린트F 사용해서 예, 출력할 때는 서식 문자 쓸 때는요, 예, %F를 쓰고요. 이제 입력받을 때는 예, LF라고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설명이고요, 옆에. 그래서 더블형 변수의 출력 서식 문자는 이것도 좀 처음에 만들 때 그냥 통일 좀 시켜놓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렇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 규칙 좀 획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따로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외 없이. 근데 이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F를 사용해서 이제 출력할 때 프린트 F 함수죠. 출력할 때 이제 서식 문자로 쓰시면 되고요. 더블형으로 출력할 때 더블형으로 입력받을 때는 scanf 함수 사용해서 예, 서식 문자 쓰시면 되는데 LF 예, 사용하셔가지고요. 더블 타입 이제 이러한 실수값을 소수점 있는 실수값을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서 예, 원의 반지름을 입력받아서 넓이를 계산해서 이제 출력하는 소스 코드는 예, 실수형 자료 영상에서요 예,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실수 뭐 정수 하는데 왜 저걸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왜 저렇게 나눠서 쓰지? 그래서 이제 이걸 구분을 못 하시면은 실수 값을 정수형 자료형에다가 만약에 인티저 계속 이제 썼기 때문에 좀 친근하죠. 익숙하죠. 인티저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 놓고요. 여기다가 뭐 산점 이런 소수점 있는 숫자를 넣는다든지 하시면요. 꽁지가 예, 소수점 표현을 못해 정수형은. 그래서 이 소수점 자리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 원본 값이 변형이 되어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원본 값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자료형을 이제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여기 지난 시간에 이거 unsigned 키워드를 붙이면 앞에 거하고 똑같은데요. 예,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건데 요 assigned 키워드를 자료형 앞에다 붙여가지고요. assigned가 이제 뭐 부호 없는 숫자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캐릭터가 있다.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음수와 양수 범위 요거 범위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 캐릭터 앞에 선언해 줄 때 캐릭터 앞에다가 unsigned라고 요 키워드를 붙이시면 요거는 이제 부호 없는 캐릭터 타입 예, 자료형으로 예, 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이 unsigned 캐릭터 타입으로 선언된 변수에는 예,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 음수는 표현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해서 예, 양수 127까지 표현할 수 있죠. 양수 127을 까지 원래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음수 부분은 이제 안 쓰니까 요 음수 128개의 음수를요 이제 쓸 필요 없잖아요. 요거를 양수 표현한 데 씁니다. 그래서 128가지 플러스 127가지
예, 이렇게 이제 0 이상일 때 0부터 해서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도 이제 뭐 쇼트 같은 경우에는 언사인드 쇼트 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음수 표현할 이제 비트를요 양수 쪽에서 이제 쓰니까 예, 그만큼 이제 큰 양수 값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존의 요 값에서 이만큼 더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양수 범위가.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unsigned 캐릭터 하면 얼마까지 표현할 수 있느냐? 0에서 예, 여기 보면은 요 더하면 5잖아. 그죠? 256입니까? 255입니까? 5. 2 더하니까 총 이제 8비트니까 256까지 이제 수를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숫자가 0부터 이게 양수에는 0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0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255까지 255까지 0에서 255까지 원래는 127까지 나타낼 수 있는데 어사인드 붙여서 255까지 이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더 큰 양수를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음수 표현이 필요 없을 때 언사인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똑같아요. 요 원리 아시면 쇼트 앞에다가 unsigned 이렇게 붙이고 인티저 앞에 unsigned 그럼 여기서 보시면 원래는 21억 양수 같은 경우는 이제 21억 약 21억이죠. 조금 이제 20억 정도 표현할 수 있는데 더 큰 양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수 쪽에 표현한 마이너스 있죠. 이 부분을 가져와서 그러면 이제 요거 합치면 한 43억 정도 43억 양수 약입니다. 43억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설명해도 이걸 왜 설명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계속 뭐 숫자 범위를 막 자꾸 설명하는데 이거 왜 설명하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캐릭터 타입은요 마이너스 128 이상 127 이하의 값만 저장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캐릭터 타입을 선언해 놓고요 여기다가 이 변수에다가 마이너스 129 마이너스 130 집어넣으면요 안 돼요. 예, 그 값 자체가 이제 엉터리로 됩니다. 언더플로우, 오버플로우라는 개념이 있는데 실제 비트로 표현할 때요. 요 범위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만 요 범위를 넘어가는 값이 이제 발생이 되면 언더플로우나 오버플로우가 되고요. 처음에 이제 그 코드로 이렇게 이제 범위를 넘어가는 값을 주면요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문법 딱 체크해가지고요. 야, 이 범위, 이 타입은 이 범위를 못 넘어가는데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 값을 넣었다 해서 오류가 뜹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당히 좀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하시면 어렵고 재미없어 하시면 재미없어 하는데 일단은 이제 뒤에 가면 또 자바를 또 하셔야 되니까 자바 언어를 또 하셔야 되니까 이런 대충 제가 이 숫자를 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의미 있죠. 의미 이게 범위가 있는데 그런 의미구나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캐릭터 타입은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양수만 표현할 때는 unsigned 캐릭터 넣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0에서 255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캐릭터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범위를 내가 그래서 128을 저장하고 싶은데 캐릭터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캐릭터보다 더 큰 쇼트 타입 쓸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어사인드 붙이는 거 알았으니까 나 여기 프로그램에서는 음수 쓸 일 없어. 그러면 어사인드 붙여가지고 어사인드 캐릭터 하면 128도 저장이 된다는 거죠. 129, 30, 130도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인티저는 unsigned 인티저 이렇게 해서 이제 양수값을 표현할 수 있고요. 뭐 long은 unsigned long, 롱롱은 unsigned 롱롱 이런 식으로 해서 음수값을 표현하지 않는 더 큰 이제 양수값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 여기 문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따로 요거는 예제가 없죠. 예제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만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수 자료형의 이름 앞에는 assigned 선언을 붙일 수 있다. 다 정수 자료형이죠. 캐릭터, short, integer, long, long. 그 다음에 요거 MSB라고 해서 사인 비트라고 요거는 지난 시간에
벌써 지난주가 돼버렸는데 그 정수 표현할 때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제 그 제일 앞에 제일 왼쪽에 있는 한 비트를 이제 부호를 표시하는 이제 비트로 두는데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호 비트를 쓰거든요. 예, 그 이제 부호 비트도 이제 사실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양수니까. unsigned 붙여버리면 다 양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부호 비트까지도 이제 숫자 표현하는데 다 이제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죠. 이제 표현 값의 범위가 음수, 양수 표현하다가 그냥 양수면 표현해라 라고 하고 unsigned 붙여버리기 때문에 양의 정수로 제한이 되면 이제 양의 정수로 2배 늘어난다. 그러니까 음수 값 표현하는 반은 음수, 반은 양수를 표현하던 것을 음수를 표현 안 하니까 그 음수 표현했던 만큼 이제 정수, 양의 정수를 이제 2배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거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지난 시간에 헤더 부분까지 예, 또 한 주 또 지났기 때문에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한번 볼게요. 네, 조금만 더 볼게요. 캐릭터 타입 설명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이제 캐릭터 타입의 이제 정수 값을 저장하는 그런 용도를 쓸 수 있어요. 있는데 그 캐릭터 타입을 이제 쓰는 주 용도는 사실은 문자 한자를 저장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약속 ASCII 코드라고 해서요. 예, 이거 ASCII 코드라고 있습니다. 약자인데 이거 약자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예. 여기 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ASCII라고 해서요. 예, NC 이게 미국 표준협회 이제 NC라고 하고요. 이거 미국 표준협회에서 제정된 ASCII 코드. 여기 이제 여기 약자입니다. A, S, C 그다음에 이제 I, information I, interchange I. 그래서 요거 이제 데이터 통신할 때 저게 이제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요 코드를 쓰자 해가지고요 나온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ASCII 코드를 이제 쓰게 되면요 한 문자당 1바이트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1바이트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글자, 문자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이제 코드고요. 그래서 이제 ASCII 코드 표가 이렇게 이제 이게 ASCII 코드 표라고 해서 ASCII 코드 표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서 ASCII 그래도 뭐 이게 용어를 좀 알아야 되죠. ASCII 여기 ASCII 코드 한글로 ASCII 코드 표 쳐도 돼요. 네. 그래서 ASCII 코드 표라고 하면 뭐 위키라든지 뭐 나무 위키 한번 볼까요? 위키피디아도 있고 한데 ASCII 코드 표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런 화면에 좀 크기 해서 이렇게 보시면 뭐 이상하다 그죠? 처음 보는 뭔가 표가 숫자가 쭉 있는 뭐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ASCII 코드 표입니다. 뭐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알파벳 여기 대문자 A 보이시는가요? 빨간색으로. 예. 요 알파벳 A는 우리 이제 학생들 학번 있듯이 A라는 문자에 이제 숫자를 여기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문자에 숫자를 표시하는데 우리가 숫자 이제 표기할 때 진수 표기할 때 뭐 2진수도 있고 뭐 10진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16진수도 8진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 DC라는 데시멀 이제 10진수로 이제 A라는 글자의 ASCII 코드는 65다. 그러니까 요 DC라고 되어 있는 요게 우리 10진수로 글자 번호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A는 65번, B는 66번, C는 67번. 요런 얘기입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거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16진수 헥사값. 이거 이제 65는 16진수로 이게 41이 아니고요. 0x41, 4일입니다. 4일. 16진수 4일이고요. 요거는 이제 101이라고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8진수. 65를 8진수로 나타냈을 때 101인데 요 16진수 값하고요. 요 이제 8진수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요 이제 요 10진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A는 65번, B는 66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 놓고
대문자 A를 그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면 내부적으로 이 A라는 글자 모양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자 A를 대입하잖아요. 그럼 대입 연산자가 A라는 글자네. 그러면 A 몇 번이지? 65. 그럼 65라는 이 숫자를 캐릭터 타입의 변수에다가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캐릭터 타입의 이제 어떤 이제 값을요 화면에다 출력한다 했을 때 다시 이 표를 꺼내요. 그런 다음에 캐릭터 타입 변수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봐요. 예를 들어서 70이다. 그러면 캐릭터 타입 변수에 지금 70이 있네. 요 70을 화면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 타입 글자 한자를 이제 제가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요 이제 캐릭터 타입 왜 이제 있는 요 70을요. 이제 요 문자표에서 ASCII 문자표에서 이렇게 이제 요 70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요. F죠. 그래서 요 F를 찾아서 화면에 이렇게 탁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동작하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안 쓰잖아요. 안 쓰는데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 원본은 www.ascii-table.com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있다고 이렇게 출처 이렇게 밝혀놨죠.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그 기호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게 예제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아스키 코드도 이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정보 교환 표준 보호다 아스키 코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문자 리터럴 값을 캐릭터 타입의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하는 거. A 문자, C 문자. 근데 이제 문자 값을 표현할 때요. 작은 따옴표를 앞에 뒤에다 이렇게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 주시고 안 그러면 그 아스키 코드 숫자를요. 번호를 이렇게 A에 해당하는 문자의 번호를 바로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